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점검을 할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환율이 1,55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요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환율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환율의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이렇게 통화 가치의 본질적인 측면은, 만약에 원하고 달러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우리가 원화를 얼마나 발행했느냐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대비 우리가 원화를 얼마나 발행했느냐의 비율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결정한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달러를 그럼 100을 갖고 있는데 원화를 적당히 찍어서 한 100 정도 갖고 있다 하고, 우리 경기 어려우니까, 우리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도 어려우니까 돈 막 찍어가지고 재정 적자 엄청 키워서 막 퍼주는 거야. 막 퍼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달러는 100을 갖고 있는데 원화는 한 300을 찍었어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는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원달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담보가 필요해요.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세수가 담보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 징수하는 세수 담보로 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가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달러나 금의 보유량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원화를 얼마나 찍어내느냐가 이게 이제 담보가 되는 거니까, 담보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 보유, 달러 자산 대비 달러 부채.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달러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외화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비율, 부채 비율이죠. 그러니까 외환 의존도죠. 그러니까 대외부채 의존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외환보유고 대비 달러 부채 비율이 많아질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원달러가 올라가요.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이 두 지표를 합친 게 이게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보시면은 원달러의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 환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2000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인디케이터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펀더멘탈하게.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내려오죠. 예. 그다음에 여기 돌아섰어요. 여기서 다른 길을 갔지만 결국은 폭발했죠, 위로. 근데 이거는 너무 올라왔죠. 이거는 위기였기 때문에, 2008년 금위기였기 때문에 너무 오버했다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선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두고. 결국은 중심을 두고 여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거든요, 현재. 1,550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니까 미국의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안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 차가 막 벌어져 있다가 줄어드니까 이제 달러도 좀 약해지고 다른 통화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엔화도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덩달아 강해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나요? 안 떨어지고 있죠. 여기 와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탈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화가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펀더멘탈하게.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출이 더 좋아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경제 여전히 좋고, 미국 경제가 좀 침체로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더 빨리 침체로 가기 때문에 항상 미국 경기 침체 때 우리나라가 더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원달러는 늘 올랐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어떤 눌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눌릴수록 나중에 굉장히 빨리 이때처럼 이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이렇게 눌렸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급등하거든요. 이것도 늘 그랬었어요. 이렇게 벗어나면 더 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벗어난 어디까지 저점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1,300원을 지킬지 1,250원까지 빠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결국은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조정하는 게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한 결국은 여기까지 튀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인디케이터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추정을 해보면 이런 각도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를 결정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출이 잘 돼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느냐. 두 번째는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를 자본시장으로 많이 갖고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달러가 늘어나는 게. 그러면 달러 보유가 줄어드는 건 뭐 적자가 난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건데 우리나라 방향은 지금 이 후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역 수지 흑자가 과거 중국이 막 2000년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뭐 조선, 뭐 이렇게 한 7대 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다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지금. 다 잃고 있고, 중국에 또 밀리고 있고, 결국은 석유화학도 다 밀렸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아직 밀리지 않았는데, 전기차 쪽은 좀 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많이 밀리고 있고, 반도체 하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경쟁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를 좀 늘려서 이런 어떤 외환 보유, 그러니까 보유 외환을 확 늘려줄 수 있을까 앞으로? 쉽지 않아요. 오히려 안 줄어들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면 반대쪽으로 그 원화 유동성이 그럼 제한이 될까? 우리나라 원화를 좀 덜 찍어내는 거죠. 재정 적자도 좀 줄이고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국채 발행도 좀 줄이고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이제는 저성장 국가에 빠지고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고령화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고령화에 들어가면 쓸 돈이 더 많아져요, 정부가. 왜냐하면 세수에 비해서 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듯이. 일본은 중기축 통화니까 버틴 거죠. 우리나라는 환율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요 2025년서부터 2030년 또는 2035년까지 이렇게 보면 이 인디케이터 라인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2030년에는 1,600원이 아니라 또 1,800원, 1,700원 이런 환율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어디까지 밀렸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힌트는 여기 있겠죠.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어땠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때가 인하기거든요. 이렇게 회색으로 아미가 쳐져 있는 게 인하기인데,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왜 인하를 하죠?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이제 인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지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곱하기 인하 3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더 세게 인하가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경기 침체기에 주시장의 약세를 보이고 뭐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이러면은 돈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요. 예, 안전한 통화로 또는 안전한 국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다 어땠냐면 이렇게 미국 금리 인하기에 원달러가 다 올랐죠. 예, 금리 인하기에 다 올랐죠. 이거는 IMF 때고요. 그 다음에 인하기에 다 올랐죠. 요때도 인하기에 올랐죠. 이건 서브프라임 위기 때고 올랐죠. 다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기에 지금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약간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결국은 오를 거라는 거예요. 예, 경기 침체가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 거냐? 요 까만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이에요. 적정 환율선. 예, 그때 적정 환율선인데 보면 위기 때는 적정 환율선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와요. 하지만 보통 평상시 때는 적정 환율선까지만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적정 환율선이 1,550원이니까 여기까지 오르거나 이번 경기 침체기, 그러니까 올해 가을서부터 2026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올해 연말서부터 내년 정도로 이제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기 때 금리 내려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은 1,550원까지 가느냐 아니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뭐 외환 쪽에도 자경단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뭐 원화를 공격해가지고 니네 재정적자 되게 심하잖아. 지금 재정적자 심각하잖아. 이러고 이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국가 신용등급 떨어뜨리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외환 쪽에 문제가 생겨서 외환 위기가 온다든가 외환 위기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만약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어떤 은행 위기가 오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1,550원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1,550원까지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